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5번째 강의 제5강입니다. 제5강의 제목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의 의미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애매하죠? 저런 분들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들 하죠. 저렇게 이제 유명한 분들, 또는 저런 고귀한 삶을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저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의미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요?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이라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노벨 문학상에 루이스 글릭이라는 분이 탔는데, 그 에도라는 시의 마지막에 저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운 좋은 삶의 의미이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므로. 저 시에 저렇게 얘기를 하죠. 운 좋은 삶이란 거, 운 좋은 삶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야. 다르게 너무 생각하지 마. 저걸 지금 저 시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인이 아니죠. 202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운 좋은 삶의 의미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삶의 의미라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죠. 저 시의 내용이 이제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는데, 저런 내용이죠. 그 에도라는 시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추모의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 정말로 아까워. 이렇게 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딱 쳐다보고 있다면은 굉장히 아마 어리둥절 할 것이다. 왜?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덕담만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례식에 와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런 장례식에서 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지, 죽었는데 장례식에 와, 그 친구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다 헤어지려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때 9월의 늦은 오후인데 햇빛이 놀랍도록 눈부시게 햇빛이 딱 비추는 거죠. 그때 내가 죽은 사람이 볼 때, 나는 죽었고 저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는 거가, 그걸 느끼고 너무나 갑자기 고통스러울 만큼 아주 격렬한 질투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그런 친구들은 서로 포옹하면서 길에서 헤어지려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죽었고 그들은 살아있다는데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 마지막이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것 자체, 이것이 운 좋은 삶의 의미이므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므로, 이렇게 해서 시가 끝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 없이
살아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운 좋은 삶의 의미다. 그렇게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우리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나만이 결정할 수가 있죠. 그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의미 있다, 가치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세상에서 나만 그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통제 불가능한 일이 있고 통제 가능한 일이 있는데, 통제 불가능한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과거, 지난 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타인의 생각, 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또는 외부적인 상황, 내가 고칠 수는 없는 거죠. 외부적인 상황은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 세 가지 다 통제 불가능한 거죠. 통제 가능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에 따라 모든 거, 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거 전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내 마음만 통제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좋은 친구, 저 친구는 안 좋은 친구,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저 친구는 좋은 친구니까 내가 어쨌든 잘 사귀어야지, 친하게 지내야지. 저 친구는 정말로 안 좋은 친구야. 그런데 그게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지. 이렇게 세상은 결국은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사실 달라지는 거죠. 내 과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어떤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는 거죠. 또는 가치가 거기에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근데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기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좋게 해석하지 않고 정말로 지긋지긋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나 의미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사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하기에 달려있는데, 이왕이면 과거의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좋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자서전을 쓴다면 아무래도 좀 문장력이 있어야 되죠. 글을 좀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싹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어떤 자서전식으로 이렇게 묶는다면 하나 좋은 자서전이 되는 거죠. 제가 친구들하고 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싫다. 왜? 나는 옛날 일을 들추기 싫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옛날 사진들 다 버렸어. 없어. 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냥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 과거에 대해서, 이미 지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어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누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들 낳고 그 자식들을 어쨌든 학교 보냈고 살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아까 빌 게이츠처럼 또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간에 어려운 가운데 애들 낳고 길러가지고 그 학교 보내고 지금까지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나간 일, 과거 이런 것은 무조건 옳았고 무조건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나의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내가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무가치하다고 나의 삶 스스로, 나의 삶 전체를 그렇게 부정해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 지나간 일, 과거 그건 무조건 옳았고 좋았다라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형편으로 그 친구는 중학교 이제 진학을 포기를 한 거죠. 여자친구인데 우리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 동갑 친구들끼리 인터넷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그걸 쓴 겁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가가지고 버스 차장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버스 기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애를 3명 낳고 잘 살았고, 그리고 본인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통신대학교 국문과를 이제 입학해가지고 그 당시에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계속 지금 글도 쓰고 손주도 돌보면서 아주 그렇게 자기 남편과 아주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중학교도 못 갔고 버스 차장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친구들한테 다 그대로 그냥 그걸 인터넷 카페에 적은 겁니다. 본인이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삶이라는 것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진 자체선을 쓰자 그랬더니 나는 사진을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내가 지금 과거에 아주 어려웠던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옛날에 고생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난했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어려웠던 과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것이죠. 저 친구는 젊었을 때 탄광에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진폐증으로 아주 허리에 굉장히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아주 큰 쇠가 하나 박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는 뭐 아주 굉장히 그 고통에 시달린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들, 며느리들 다 일하고 자신의 와이프도 일하니까 혼자서 손주 5명을 다 이제 키운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산에 다니면서 틈만 나면 산에를 가가지고 야생화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앨범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걸 가지고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런 과정을 친구들에게 전부 있는 그대로 다 노출을 한 거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그걸 그대로 본 거죠. 그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자가 다 집에서 뭐 손주를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 아니겠어요? 또 한 친구는 또 이제 가정 형편으로 중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서울로 무작정 상공해가지고 막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삼 농사로 상당히 이제 고소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펜션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자신의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촌노밀기라고 막 이제 어떤 그 글을 쓴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책으로 묶여서 냈습니다. 근데 그게 책으로 이제 출판했는데, 그 조선일보에 굉장히 크게 기사로 났고, 또 KBS 라디오에 출연한 거죠. 그 이제 이 종옥이란 친구인데, 몽당 연필은 아직 심심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조선일보에 굉장히 크게 소개가 됐고, 또 KBS 라디오 정관용에 지금 이 사람에 저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저 친구 책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도 못 갔는가, 그리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자랑스럽게 그냥 다 그렇게 쓴 거죠. 그게 진실된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났고, 저렇게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도 하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해야 내 인생 전체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까지는 과거는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과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지난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이 그게 가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남아있는 삶을, 지난 과거는 그걸로 이제 끝이고, 남아있는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떤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각자의 삶이니까. 단지 이제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내가 나의 어떤 남아있는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좀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내 삶을 정말로 좋은 삶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각자가 약간씩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 2번째, 그럼 목표 지향적 삶보다 가정 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그냥 죽으라 뛰는 거죠. 그때까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변 풍경도 볼 새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정신없이 뛰는 거죠. 그게 목표 지향적인 삶입니다. 과정 지향적인 삶이라는 건 춤추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즐거움을 느끼면 되는 거죠. 즐겁게 춤을 추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과정 지향적인 삶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우리들의 삶은 목표 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전부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불철주야 그냥 노력해가지고 어떤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죠. 지금 행복인생수업 TV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60세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60세 이상은 이제 이막인생이라고 치고, 주로 이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40대 목표 지향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도 길러야 되고 우리가 그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60이 넘어가서 제 2막 인생을 살 때는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저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식의 어떤 목표, 어떤 젊었을 때처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면, 가정을 싹 무시해버린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저럴 수 있습니다. 내가 50평 아파트에 입주해야지, 그런 목표를 두고 정신없이 하는 거죠. 그냥 20년 걸렸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아무 어떤 오직 그 목표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냥 노력한 거죠. 또는 직장에서 내가 이사 승진을 해야 되겠다. 20년이 걸리든 25년이 걸리든 그냥 열심히 죽으라 그냥 휴일도 없이 그냥 막 일을 했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또는 내 아들이 의사가 될 때까지, 사법고시 합격할 때까지 등등.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그냥 나의 목표로 삼고 정신없이 그냥 뒷바라지 한 거죠. 또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병원에 다니면서 그냥 치료에만 합니다. 과정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목표지향적 삶은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60 넘어가서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 있잖아요. 저기에 저런 어떤 그 광고 문구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썸데이죠, 썸데이. I'll do it someday. 근데 썸데이라는 게 그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뭐 썬데이까지 그게 거기에 썸데이가 어디가 있냐? 광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없잖아. 거기는 언젠가는 없어. 언젠가는 없는 거야. 지금 바로 해. Do it right now 하는 거죠. 지금 바로 해라. 저게 이제 광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젠가는 할 거야 하는 게가 뭐뭐라면 뭐뭐 하면 행복할 건데 라는 어떤 가정법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50평 아파트에 입주하면 행복할 건데, 내가 이사가 되면 행복할 건데,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행복할 건데, 의사가 되면 행복할 건데, 내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하면 행복할 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부 상황에 나의 행복을 맡기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에 지금 만족을 하고,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계속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뭐뭐 하면 행복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정법 인생에서 탈피하게 된 거죠. 그 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강남에서 아주 조그만한 15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거주를 하면서 세 아이를 키웠는데, 그 당시에 보통 우리 친구들은 다 30,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냥 새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조그만한 15평 아파트에서 세 아이를 이제 키운 거죠. 한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살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또 자기는 또 작은 재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또 이제 사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이제 기다린 거예요, 재개발을. 결국 나중에 재개발을 받았어요.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죠, 그 과정에서. 근데 그 친구가 본래 어쨌든 그 금은방 하는 친구거든요. 돈이 충분히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더라고. 평생을 아주 좁은 집에서 사는 거죠. 금은방 하면서 돈을 충분히 버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어떤 투자를 한 거죠. 그 좁은 집에서 세 아이를 기르면서. 어쨌든 충분히 어떤 부를 쌓았는데 결국 미국 여행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한 지금 5, 6년 전에 쓰러졌는데 지금 5, 6년 동안 계속 지금 병원에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 친구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어떤 돈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목표지향적인 삶을 뭐 살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목표지향적 삶이 안 좋다 그래서 목표나 꿈이 필요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목표나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목표와 꿈은 어떤 방향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 행복을 포기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있죠. 그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오늘은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는 언젠가 죽어. 시간이 있을 때 장미, 꽃, 봉오리를 즐겨. 이렇게 나오죠. 본래 까르페 디엠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로마의 어떤 고대 로마의 시인의 호라티우스 시에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빌론의 점성가들에게 묻지 말라. 현명한 생각을 하라. 오늘 포도주를 내려라. 짧은 우리네 인생에 긴 욕심일랑 내지 마라. 말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희생할 세월은 흘러간다.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저기에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란 말은 너무나도 지금 평범한 말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죠. 저 친구는 본래 부산에 거주를 하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도우미 아줌마가 이제 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 손자를 키웁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도우미 아줌마가 이제 손자를 키웠는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애에 비해서 키가 작고 약한 거죠. 도우미 아줌마가 너무나 그 성의 없이 키웠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본인이 이제 손자를 키우게 되니까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 먹이고 그냥 굉장히 신경을 그냥 써서 잘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말로 그 머리 하나는 커졌대요. 손자가 아주 그리고 건강해졌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런 글을 썼어요. 내 자식 키울 때와 다르게 먹일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에 일말의 해이나 빈틈이 없이 타고난 내 일같이 몰입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지낸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제 글을 썼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손주를 돌봐줍니다. 그때 손주를 돌볼 때 저 친구처럼 내 손주를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고 이 손주를 어떤 공부를 도와주고 이런 일에 자신의 어떤 몰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다면 정말로 내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은 없겠지만 손주를 키우면서 내 팔자야. 내가 애들 키울 때만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손주까지 키워야 되나? 이렇게 신세한탄을 한다면 현재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현재 과정이 내 삶이 의미가 없게 되죠. 저 친구처럼 저렇게 어차피 이왕 손주를 키우면서 내 손주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잘 먹이고 공부시키고 저렇게 했을 때 거기에 몰입을 할 때 얼마나 큰 성취감이 어떤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삶을 포기하고 적어도 이막 인생을 살 때는 과정 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지금 현재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막 인생의 어떤 의미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막 인생이라면은 60세 이후를 얘기를 하죠. 이제 30년 동안 교육받고 일하는 동안 30년. 그 다음에 은퇴 후 3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은퇴 후 30년이 제 이막 인생을 말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막 인생은 일막 인생과 전혀 달라야 된다. 일막 인생을 전반기 인생이라 그러고, 이제 이막 인생을 후반기 인생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이 돼야 된다. 특히 또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막 인생, 전반기 삶을 살 때는 애들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60세 넘어서, 특히 65세 법정 노인이 넘어서도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돈벌이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내 삶이 정말로 의미가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도 70 가까이가 돼서도 계속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이제 주식 지금 시간에는 주식만 보고 있는 거죠.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개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주식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별로 돈 번 게 없어요. 개미는 사실 돈 벌기 쉽지가 않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해서 정보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지식이나 정보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못 벌고 계속 시간만 완전히 그냥 10년 동안 낭비하는 건데, 얼마나 삶이 의미가 없게 됩니까? 특히 노년의 삶의 10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돈벌이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한번 정말 그게 옳은 일일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막 인생에서 어떤 의미 찾기는 저렇게 건전한 즐거움을 찾고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만족하고 또는 사회에 어떤 기여한 어떤 봉사거리를 찾고 저런 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느 책 내용인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공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공짜인데 그걸 누릴 줄 알면 부자다. 부는 바람도 공짜, 하늘에 뜬 구름도 공짜,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도 공짜, 눈부신 햇살도 공짜, 화사하게 피어나는 어떤 그러한 꽃의 자태도 공짜, 그 꽃이 풍기는 향기도 공짜. 다 공짜라는 거죠. 우연히 만난 아이의 환한 웃음도 공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도 공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다 공짜다. 사랑, 우정, 의리, 신뢰 등은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다. 그 대신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온 마음을,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온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다. 아침에 실은 어떤 그런 공기도, 숲길을 걷는 것도, 아이들 뛰도는 소리도,
책방에서 뒤적이는 책들도 그러한 아무 어떤 바람 없는 친절도 시원한 나무 그늘도 인생에서 진실로 좋은 건 다 공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숫자로 헤아릴 수 없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진정 존엄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삶에서 소중한 것은 다 공짜다. 저는 저게 지금 어느 책인지 제가 그걸 딱 적어놨는데 어느 책인가를 내가 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거. 밥도 다 공공도서관에서 그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 그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두 개가 다 공짜라는 거죠. 우리가 노년에 저게 전부 노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노년에 즐기는 것은 사실 돈이 안 들어가죠. 돈 없이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삼시세끼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죠. 저런 것을 즐거움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이 굉장히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명품 가방이 없더라도 굉장히 엄청 비싼 그러한 비싼 한정식을 먹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삶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막 인생의 즐거운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모두에게 권유하는 게 배움을 통한 즐거움 찾기입니다. 뭔가를 배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끼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막 인생에 우리가 의미를 찾자는 겁니다. 제 지인 또 한 얘기를 하겠는데 그 친구는 이제 상고 졸업한 후에 삼성 경리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지고 무슨 이제 가장, 부장, 이사까지 다 하고 상무 전무까지 다 지냈어요. 부사장까지. 사장만 안 지냈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그 애플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49살에 이제 고혈압이 발병을 하니까 본인 집안에 그 부모님이나 어떤 형제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많대요.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가 59세에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대요. 본인이 이제 고혈압에 딱 걸리니까 나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은퇴를 한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근데 은퇴를 하고 한 1, 2년 동안 놀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분양받았던 상가가 그때 이제 임대가 안 되니까 또 그 상가에서 1, 2년 또 사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 되기 전에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오직 이제 배우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상고밖에 졸업을 안 했는데 사이버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계속 각종 이제 인문학 강의를 받고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격증 같은 게 한 30가지 가까이 그런 수료증 자격증 같은 걸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오직 이제 배움에 지금까지 계속 배우면서 사는 거죠. 그 친구가 굉장히 본인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그 친구가 행복한 걸 느끼는 거죠. 물론 이제 저 친구는 경제적인 게 해결됐기 때문에 저렇게 조기 은퇴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돈 없이도 얼마든지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즐길 거리가 많이 있다. 많은 것들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많은 것들이 공짜인 거죠. 그래서 이막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저런 식으로 배움을 통한 즐거움이 가장 큰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닌 창조적인 즐거움, 그게 이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각 구청이나 또는 백화점 문화센터 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뭐 수많은 노인대학, 제가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노인대학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노인대학 강의가 다 없어졌지만 굉장히 많은 노인대학들이 있더라고요. 65세만 되면 얼마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내가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어떤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한 달 전부터 디지털 토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때 조금 뭐 통기타 조금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친 이래 악기를 제가 배워본 적 없거든요. 그 악보도 못 읽겠더라고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옛날 학교 때 배운 거. 그런 것부터 지금 배워가지고 한 달 전부터 지금 새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배움을 통한 즐거움, 배움을 통한 창조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찾는 거가 이막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저 친구는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우체국에 근무를 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을 한 거죠. 근데 서울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게 너무나 수많은 어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방대, 구청 같은 데 너무나 많으니까. 그 배우는 게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들어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하여간 무엇인가 무조건 배워라 라는 게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죠. 무언가를 배워라.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사실은 저건 이제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지금 뭔가 무료하다, 뭔가 할 일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무조건 내가 지금 뭘 배워야 될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자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막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첫 번째,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목표지향적이 아니고 가정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까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막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한 어떤 창조적인 즐거움을 찾자. 저렇게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죠. 노벨 문학 수상자, 운 좋은 삶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이 순간 살아있죠. 우리 모두는 다 운 좋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배우면서 배움을 통한 어떤 창조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은 그게 참으로 좋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해 유명한 라이너 마이너 릴케의 인생이라는 어떤 시, 저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모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꽃잎을 줍는 그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우리의 삶도 그렇게 꽃잎을 줍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걸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두고 이 순간을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전체는 그건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다. 그건 우리가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게 오늘 강의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였습니다. 이것으로 행복 인생수업 TV 제5강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저거 필수인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